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미래 여행사의 먹거리인 북한관광 상품에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유럽 항공편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최고 레벨을 보유한 루프트한자 그룹과 NDC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관광청이 여행도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관광청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 작성 후 경품을 증정합니다. 단체 행사 전문 업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비딩스테이가 비대면 솔루션인 온오프 세미나를 런칭했습니다. 제주관광의 새로운 대안, 제주 라프가 미디어 팝 아트 빌리지를 조성해서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휴가도 가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T맵을 활용한 언택트 관광지 및 야간 관광지 이벤트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합니다. 트래블데일리 7월 23일자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특이한 취재를 좀 다녀왔습니다. 왜 특이하냐면 북한 관광 상품에 관련한 간담회 또는 설명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해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열려서 저희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건 물론 뭐 취재도 취재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예전부터 북한 관광, 북한 여행에 관련한 좀 관심이 많아서 다녀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여행사 관계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미래의 우리 그 여행업계 그리고 여행사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북한 관광에 대한 현 상황과 미래 그리고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자, 중국을 경유, 그 다음에 북한 개별 관광 상품 업무를 진행해온 박세진 백두대간 오름이라는 업체 대표가 있어요. 이제 22일 날 이제 종로 일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현재 북한 관광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향후 어떤 그 상품 운영 그리고 여행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자, 지난 2월, 그러니까 연초였죠. 한미 워킹그룹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는, 좀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정 국면이 되면 다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뭐 국내에 있는 여행 업체들, 여행사들이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간담회의 어떤 그 취지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재 어떤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먼저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예. 자, 취지라고 말씀했는데 취지라기보다는 이제 선제 조건을 제가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자, 해당 상품 운영을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정기적인 항공편 노선 개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위한 항공편들. 그 다음에 중국의 여행사가 책임을 갖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여행사가 그 포괄적인 어떤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선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의 현재 정서로서는 몇몇 연로하신 이산가족 또는 이산가족의 가족들, 이분들 외에는 큰 수요 창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자, 관련 상품의 경우 대북 제재 등의 이유로 각 개인의 자유 의사를 기반으로 하지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어쨌든 북한 개별 관광으로 불러야 돼요. 왜냐?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예상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북한 현지에 가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 운영과 투어의 과정 등은 단체로 같은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그 단체 여행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반드시 중국을 경유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경우 중국에서 1박을 필수로 해야 하고요. 주요 일정들, 뭐 상품에 관련한 일정들, 전 일정에 관련 그 저희 자료는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행사를 주관한 곳에서의 또 어떤 그 영업 비밀 아닌 또 비밀도 있고, 뭐 이거 지금 뭐 좀 공개할 지금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양, 뭐 묘향산, 남포를 중심으로 해서 단군릉, 또 동명왕릉 등이 있나 봐요. 요 정도를 이제 주요 일정으로 될 것 같고. 상품을 운영하는 중국 내 전담 여행사, 그러니까 요 상품을 전적으로 담당도 담당이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임이라는 거는 안전 보장에 관련한 책임이 가장 커요. 요 여행사의 역할 역시 관심사가 되겠죠.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전 시작돼서인가요? 아니면 그 노무현 정부 말기인가요? 해서 유사한 상품 운영을 2006년 뭐 6, 7, 8년 요때 했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유사한 상품 운영을 중국 내에 있는 다수의 여행사에서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보내고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요거 상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 보장 등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게 뭐 일부 참석자, 그러니까 여행사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이 행사를 주관하신 그 분께서는 중국 내 전담 여행사를 통한 운영으로 예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짓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독점이라면 독점이겠죠. 해서 독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여행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 안정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경우 여행사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자, 사실 제재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었을 때 원안은 진짜 종이 쪼가리일 수 있지만, 그 보통 저희가 일정표에 보면 오전 오후로 나누기도 하고 시간도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일정표를 제가 보여드리지를 않았는데, 북한에서 오는 일정표, 확정 일정표를 보면은 시간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8시에 호텔 출발해야 됩니다. 10시에 어디 도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전제는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봤었을 때 예전에는 국가별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국제 여행사들을 정해놨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정해져 있어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외국은 오픈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강산 국제 여행사가 조총련과 한국민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2018년 7월에 그 외국인들 전체 대상으로 바뀌거든요. 해당 상품의 경우 해외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죠. 자, 해외 현지에서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상품가 대비 상품 한 12%의 그 커미션 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대요. 이것은 한국에 있는 국내 여행사들도 역시 동일한 요율로 수수료가 책정이 현재 돼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에 대한 접근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뭐 준비 사항 등을 알리려고 이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그렇게 좀 전했고요. 구체적인 상품 일정과 진행 사항 등은 이 개별 문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문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공개할 부분은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영업 비밀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현장 한 2시간 가량 되는데 요 전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희가 취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컨텐츠를 저희가 돌아오는 주말쯤에 해서 편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유튜브에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길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자세한 개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시간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또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두 개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요 두 개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자, 인터파크가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 그러니까 이 루프트한자 그룹이죠. 여기와 NDC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요거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서 우리 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일반 소비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소비자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니까 조금 이 업계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DC라는 게 뭐냐면 일단 영어 약자예요. New Distribution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Capability라는 거. 그래서 NDC의 약자인데 이제 어떤 새로운 유통 체계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인터파크가 루프트한자 항공이랑 표준 적용 기술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NDC는요, IATA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XML 기반 데이터 전송 표준의 개발과 시장 채택을 위해서 시작한 여행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예약하고 발권하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요, 일종의 end-to-en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필요한 정보를 받는 쪽이나 쏘는 쪽이나 직접 서로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end-to-end라고 하는데, 이런 그 식의 유통을 포괄하는 최고 수준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죠. 루프트한자 항공. 이게 최고 수준의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요 NDC 프로그램에도 레벨이 있어요. 1, 2, 3 있는데 루프트한자는 최고 수준의 레벨 3일 겁니다. 예, 여기 인증을 받았어요. 레벨 1, 2, 3의 차이점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뭐 핸드폰을 개통할 때 자동차의 옵션의 폭입니다. 풀옵션이 레벨 최고 수준의 레벨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용하는 여행사나 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발권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또 예약을 하는 소비자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NDC는 기존 GDS, 그러니까 기존 항공 예약이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GDS라고 하죠. 그동안 NDC는 기존 GDS 사용자들의 부적응이 문제로 지적됐죠. 왜냐하면 쓰던 시스템이 있잖아. 우리가 항공을 예약하고 부킹하고 그런 거 있어서 쓰던 기존에 계속 써왔던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 NDC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부적응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이 돼 왔는데 사실 쉬워요. 더 쉬워. 항공 예약 발권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어요. 예. NDC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국내에서 붐이 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게 한 대략 2018년 정도, 한 2년 정도 전에 본격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 이후 NDC 사용이 점점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항공사와 여행사 그리고 OTA 등 업계 예약 시스템의 전반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이미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의 NDC 솔루션을 적용한 하나투어도 이미 적용을 했거든요. 투어비스라는 것도 적용을 해서 여행 협력사, 그러니까 여행사겠죠. 그래서 NDC 프로그램 정착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파크랑 같이 또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협력으로 인터파크 투어는요,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그러니까 그룹 항공사 루프트한자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항공 있고, 오스트리아 항공 있고, 브리셀 항공이 있는데요. 이 항공사의 항공권을 검색하는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NDC 특가 운임을 노출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는 예약하고 부킹하고 발권하고 더 편리해졌고, 좋은 조건으로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더 좋아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기존에 김치찌개만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전문하는 집 가서 먹었어요. 백반집 가서 먹고 싶으면 백반집 가서 먹었어요. 스파게티를 먹고 싶으면 스파게티만 하는 집 가서 먹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뭐냐? 일종의 뷔페에 가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항공권 요즘에 끊으면 무슨 뭐 짐 붙이는 값 따로 기내식 특히 LCC 같은 경우는 뭐 기내식 돈 주고 해야 되고 이런 뭐 따로따로 결제하고 선택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비교적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일종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전문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일종의 뷔페 음식점 가서 한꺼번에 많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석 왕복 항공권의 경우 최대 12만 원 정도 저렴하게 발권 가능하고요. 인터파크 통해서 하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무료 수화물 추가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요, 김양선 인터파크 비즈니스부 부사장,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터파크 투어 대표 맡으셨던 분이죠. 그다음에 루프트 한자의 한국 지사장이 두 분이서 우호적인 협력으로 추진이 됐다고 알려졌고요.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시너지 강화는 물론 여행사와 항공사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 인터파크의 항공사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기술 협력으로 유럽 노선 항공권 이용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유럽 노선뿐만 아니라 전 노선에 걸친 항공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이 있네요. 프로모션 소식. 프랑스 관광청이 28일까지 프랑스 여행 도서 증정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신청했어요. 참여 방법은 프랑스 관광청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하셔서 좋아요하고 팔로우 먼저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좋아요 누르신 후 자, 이벤트 게시물에 코로나 이후 가보고 싶은 프랑스 여행지 또는 지금 가장 그리운 프랑스 여행지를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아를 지역을 썼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자 중 10명 선정해서 커플의 소리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아 작가와 허남훈 감독이 프랑스 시골 마을 무상에서 무쌍에서 보낸 4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경품으로 증정합니다. 이벤트 자세한 내용 프랑스 관광청 페이스북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요 광고를 좀 할게요. 자, SG 투어에서 드라이버 캐디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라이버 캐디는 골프장에서 카트만 운전해주는 단순 업무고요. 근무 지역 제주도고요. 기본급과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 사항도 지금 나가는 화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대 조건은 골프를 이왕 치시면 좀 골프를 아시는 분이면 좋겠고 영어와 중국어 능통한 자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아래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 가능하시고 지원 가능하십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자 금요일자는 저희가 아시죠? 금요 휴 헤드라인으로 해서 데스티네이션 재밌는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